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주차 그 마지막 시간 되겠네요. 그 세 번째. 아, 오늘은 우리가 관광과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일절로서 관광사회학의 개요라고 되어 있죠. 관광사회학의 개요. 즉, 다시 말해서, 관광사회학이 무엇인지 뭐 사회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고, 사실상 뭐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사건과 일어난 일들이 사회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사회학,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게 사회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으로 독립된 학문 영역에서 사회과학으로 독립된 학문 영역에서 독립된 학문 영역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그 학문 연구하는 대상과 영역, 그죠? 어디까지이고 그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들은 지금 뭐냐면 논문을 쓴다는 소리죠. 내가 어떤 학문을 가지고 관광학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분야, 어떤 주제,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또는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관광지 또는 유적품 또는 빨리 이동하기 위한 대량 수송을 하기 위한 이런 모든 하나의 문제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구로 관광사회학이란 뭐냐?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21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관광학이라는 학문 세계를 통해서 그 고유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관광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연계적 맥락 속에서 포괄적인 사회 현상으로 파괴한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관광학을 설명하는 것은 따라서 관광사회학은 뭐냐? 이거는 2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217페이지 21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관광의 주체가 되는지 관광자 집단 되는 지난번 아마 둘째 시간인가에 관광의 주체, 객체, 매체라고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네, 관광자 집단 그리고 관광 행위와 사회 환경 간에 미치는 영향,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클 코엔이라는 교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관광사회학에 관한 연구 영역을 관광자, 지역주민, 관광자 사후 간의 작용, 그리고 관광 시스템, 관광이 미치는 사회 문화적 효과를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결국은 관광자와 지역 주민 보세요. 이분이 지금 설명하는 이 베트남 모자를 쓰고 계시는 분은 어디에 또는 거주하겠다. 그러면 베트남에 거주한다. 그러면 베트남 자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지역 주민이 되겠죠. 지역 주민이 되는데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지금 옆에 있는 이 유럽 콜로세움으로 관광을 가면 관광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지역 주민이 되는 거죠. 자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는 매번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갈 것인가를 체크하고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관광 사회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관광 사회학의 성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격은 체계화와 예측력, 사회과학의 생명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정치, 인류, 역사 등보다 더 정확한 과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관광사회학은 경험적 학문이다. 경험적 학문이다. 그죠? 경험이란 초자연적인 신의 역할에 대한 해석보다 관찰과 추리에 기초하여 경험적 현상을 사회 현상과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이론적 학문이다. 복잡한 사회적 현상과 과학적 관찰을 종합하고 체계해서 사회 현상을 이론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축적적 학문이다. 축적적 학문이다. 즉 이건 뭐냐면 관광사회학이 3, 40년 짧은 학문적 연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린 결코 이게 짧습니다. 짧은데 이게 쭉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서 더 많은 1 플러스 1 하나에서 또 하나를 더하는 이런 학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 네 번째, 윤리배타적 학문이다. 윤리배타적 학문은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뭐 선, 악,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봐야 되는데 예? 조금 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관광사회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느냐. 관광사회학의 영역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 심리행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그리고 사회과학, 인류, 정치, 역사, 심리, 지리학, 경제, 경력 이런 모든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학문들, 꽤 많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사회 분석 차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표 5-1 사회 분석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 물리적 생물학적 기반을 두고 개인, 그죠? 개인, 집단, 사회, 그 나라의 문화 형태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관광사회학자들이 관심 영역은 뭐냐면 행위적인 인종, 성비, 인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 행위는 관광자 행동, 그죠? 이 관광자는 와서 돌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시 말해서 포악함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 포악함을.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여행을 가죠? 관광을 가죠? 가는 이유는 뭘까? 내가 지금 현 사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풀로 관광이나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내가 여행을 모처럼 와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한번 써보기 위해서 왔는데 제약이 많고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제주에 와서 사고치고 하는 거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현지 관광 주민들, 지역 주민들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관광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소위 조금 위에 있는 집단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가이드에게 폭언을 하고 막말을 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이런 개인
집단 과정, 이게 두 개가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과 조직 성원에게 미치는 각 소집단 영향. 우리는 개인으로서 한 사람이 어디에 컴플레인을 하게 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잘 못합니다. 근데 두 명, 세 명이 뭉쳐져서 이야기를 하면 심리적으로 큰 소리를 내게 되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갖다가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렇게 큰 소리를 못 합니다. 둘, 세 명 붙어 있으면 옆 궁중 심리를 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회 체계에서 보면 가족, 교육, 종교, 경제, 정부, 사회와 같은 관광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들은 어떤 문화냐면 민족 문화, 대중문화, 엘리트 문화, 그리고 화이 문화, 관광 문화. 이 문화는 앞서 설명드린 거 있죠. 문화 구성에 보면 있다. 그 문화의 이 민족 문화, 하이 문화, 상인 문화. 그랬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키니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여성이 보는 아랍 여성의 관점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눈만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히잡을 쓰고 있는 아랍 여성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이 비키니 아메리칸 여성에 대한 관점,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런 대부분 심리, 관광사회로 인류학으로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사회과학에 대한 심리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관광사회적 시각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회적 시각과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시각적 효과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정치적 얼굴, 경제적, 사회, 문화적 얼굴들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우리 교재에 보시면 219페이지 있죠. 21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관광 옹호론적 견해와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광 비판론적, 이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옹호론적 시각에 대해서는 대긍정적, 소부정적으로 나눠 볼 수 있고, 관광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을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평화 약간 지금 보고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커피 선전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선사업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상호 연관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옹호론적 견해와 비판론적 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호론적 견해를 보시면 대긍정적, 소부정적 해가지고 관광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관광이 가져오는 비용과 편익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관광이 가져오는 비용과 편익은 뭘까? 자, 당연한 거죠. 관광지에 가면, 우리가 이런 관광지에 가면 뭐 하죠? 선물을 삽니다. 선물. 관광지에, 그 유명한 관광지에서 선물을 산다. 선물. 그죠? 거기에서 쓰고 이게 뭐 나는 여기에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비용과 편익을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들이니까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조금만 더 쓰니까 좀 더 시원한 곳에서 에어컨이 팡팡 나오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 비판론적은 뭐냐면 대부정 소긍정으로 인해서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관광이 가져오는 비용과 편익보다 크다는 견해는 분명히 하면서도 관광이 미치는 영향 급진주의적 종속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느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많은 이익이 생기겠죠.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건 좋다. 이용과 편익이 크다는 견해는 분명히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고 먹고 가고 나면 남는 거는 뭐가 있죠? 쓰레기. 그죠? 쓰레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단체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여기에 문화에 포괄됩니다. 이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와서 좋게 관광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현상들이 생겨난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관광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진도를 빨리 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 5절까지라도 끝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드릴 수 있고,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앞서 설명했던 것은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문화 발전 교류. 문화는 지금 자국민의 문화와 관광자들이 왔을 때 그 지역, 그 사람들의 각 나라에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일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만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지식이 정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사회적 변화 선택은 뭐냐면 접촉 증가. 지금은 비접촉이죠. 1m 거리를 둬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 새로운 생활 방식과 관심에 대한 다양한 증가, 그리고 상품과 활동 유형에 대한 증가, 여성 참여의 기회 증가. 그래서 여성이 참여하다 보니까 생긴 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 HMR, 간편 가정식. 그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편의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죠? 다양한 직업 창출로 전직 기회 증가, 다양한 직업이 생성된다. 그래서 드론, 학과, 당구, 여러 디지털 게임 산업 등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변화 개선, 나혼밥, 나 홀로 먹는다, 홀로족. 그리고 간단하게 먹는 간편식도 먹을 수 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 이런 식생활 개선. 그리고 또 나는 유기농만 먹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자국, 지역 이미지 증가. 우리 지역 관광지, 즉 관광지 경관과 미풍을 전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계속해서 가시면 문화 발달. 그죠? 문화가 발달, 전통 오락, 전통 예술, 건축, 공예품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통 우리 인사동 가면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고 공예품이나 건축물은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거 민속촌만 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인사동 뒤쪽으로 가면 한옥 호텔, 한옥 마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타문화, 사회적 문화 효과 요소, 그리고 이것들과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 접촉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효과, 타문화와 섞이는 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응원문화, 그죠? 응원문화도 스스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타문화와 섞인 거는 뭐냐면 우리 커피, 투고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때부터는 뭐 밥 먹고 나면 뭘 마셨죠? 뭐, 그죠?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숭늉. 네. 저희 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때는 어릴 때 밥 먹고 나면 숭늉을 마셨습니다. 숭늉. 그죠? 숭늉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숭늉 다음에 마셨던 게 뭘까? 그 다음에 투투투.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둘 해가지고 다방커피라고 그러죠. 이런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 마셨던 게 지금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있죠. 그죠? 믹스커피. 믹스커피 마셨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모, 삼촌, 엄마들은 아마 믹스커피 드실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후 여러분들 때부터는 불과 5년, 10년 때부터 우리가 이 투고 커피를 들고 다니죠. 보통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직장인들은 점심에 3,000원, 2,500원짜리 커피, 2,500원짜리 김밥을 먹더라도 스타벅스 4,400원, 5,000원 하는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현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각설하고 또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보건위생에서는 뭐냐면 우리 지금 보건위생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건강법, 그죠? 새롭게 나옵니다. 손발 닦고, 손 닦고, 위생장갑 끼고 이번에 투표했죠? 하신 분은 아실 거고, 안 하신 분은 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수 오물 처리, 환경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위락시설 환경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지 서비스 시설과 위락시설 개발. 관광지는 놔두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관광객들이 오면 훼손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개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가 공간에 확충해줘야 되고, 그 다음 교육과 보존.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사이버 로봇 아닌 이상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주는 것이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앞서 다시 돌아가지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가치 상실, 문화 파괴, 저질화, 갈등과 자원 훼손, 전통문화 사회 간섭, 상품화로 훼손된다. 이것은 뭐냐면 문화 파괴 저질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걸 갖다 패러디를 많이 하죠. 패러디를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저질화 될 수가 있다. 문화가 파괴되고 어떤 문화, 어떤 그것을 형태를 보고 이것을 패러디를 하다 보면 그렇게 패러디를 하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럽게 패러디를 하다 보니까 저질화가 될 수 있고 저질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갈등과 자원의 훼손. 아무래도 탐방로라든지 아니면 꼭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손을 대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 불과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잔디밭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 말뚝이 뭐였죠? 뭐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렇죠?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는 아예 말뚝을 박았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들어가서 335로 돗자리 깔고 여름에 앉아서 파라솔 치고 또 그죠? 그리고 그늘막 텐트 가져와서 놀고 있습니다. 이만큼 점점 훼손이 심해지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보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 관습과 상품화, 그죠? 훼손 변질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관광자 언어 사용으로 인한 갈등, 지역 방언, 그죠?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쓰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의 규범, 가치관 이런 것들도 모방하고 대리학습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원시, 향토 마을 손실, 아무래도 조금 손실이 되면 그대로 원형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문화적 자부심과 상실, 지역의 감소, 우리 지역, 자국민, 우리 지역을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지역에 감소되는 것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 농촌에 없다. 다 도심으로 떠나오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혈족관계 변화. 이전에는 그죠? 집장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장촌들이 안동 화해마을, 그죠? 어디 김씨마을 집장촌, 제주 고시 집장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게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 이익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소비주의. 이제 낭비와 소비 만연하게 물질 만능주의로 간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직장인들, 20, 30대 직장인들을 보면 월세, 전세 살더라도 타고 다니는, 그죠? 차는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큰 차, 대형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박, 매춘, 마약, 범죄 증가. 지금 그죠? 강훈이라든가 나왔던 그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문제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건 위생. 빈부 갈등은 그죠? 하면 중간층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상류층은 2%, 나머지는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 생활비용 증대. 물가가 상승하면 생활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외식부터 먼저 줄인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건위생, 새로운 질병 유입, 그죠? 코로나, 풍토병 전파, 가치관에 변화한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혼자 먹고 혼밥 쪽이 많이 늘어나고 상대와 거리를 두고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 종교의식 상업화 변화, 그죠? 종교 집단에서도 가톨릭교 하고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조계종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도덕, 관습, 의상 형태로 변하고 있고 이런 보건위생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하면 코로나 발생되었던 것처럼 했을 때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사회 가치 변화에 대한 갈등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그죠? 이게 뭐냐면 옆에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한다든지 하면 괜히 등골이 오싹하고 혹시 그죠? 이런 의심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인간은 간사하다고 저도 그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많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본인 그것만 잘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위생만 잘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은 긍정적인 효과 상호 이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상호 이해 정진, 평화, 언어 장벽 그렇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 이번에 선거 해가지고
정치적 변화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여야, 그죠? 끝. 젊은 층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18세 젊은 층들이 등장하니까 이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건 뭐 쉬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정치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 신식주의 관광 정치, 새로 유입된 노동자 이민에 의한 정치 변화. 노동자 이민자는 아니지만, 이민 온 사람이 아니지만 탈북해가지고 온 사람들, 강남, 그죠? 강남 어린지 갑인지 거기에서 태영호 공사관이 정치 국회의원이 된 것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다. 그죠? 다음은 3절 현대 사회의 특성과 관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내고 쉬도록 하시죠. 괜찮으시겠죠? 자, 대중사회와 관광. 대중사회와 관광은 뭐냐면 기술혁신, 기계공업 발달이 되니까 대중사회 수작업을 하던 걸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업, 이 일을 혼자 하던 일을 라인에 서가지고 분업으로 하고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획일적 대중교육이 결합되면서 대중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게 대중과 사회관광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소비에 있어서도 대중들의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고독한 군중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독한 군중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224페이지에 보시면 224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쯤 되겠네요. 고독한 군중. 8번째네요. 그죠? 이 고독한 군중은 뭐냐면 개인은 개성을 상실한 채 집단 속에서 원자화되어서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즉 내 개인이 있지만 이런 모집, 군집 집단 속에 들어오면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묻혀서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것을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관광의 가치가 날로 정대되고 있다. 아무래도 개인 관광에서 대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탈공업화 관광. 탈공업화는 뭐냐면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했다가 일어나는 일들이다. 1차 산업은 전통사회에서 산업혁명, 시민혁명, 시민국가혁명으로 일어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업화에서 도시화가 되고 조직화, 체계화돼서 인구 변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탈공업화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24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밑에서 탈공업 사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전통사회에서 출발해서 산업혁명, 그죠? 이 전통사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탈공업화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니엘 벨이 탈공업화 특징, 사회 특징은 뭐냐면 225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있죠.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공업 제조업 중심 2차 산업이 약화된다. 그죠? 2차 산업, 첫 번째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중심 변화하고, 두 번째 보면 노동자, 기술자에서 전문직, 기관, 관료, 연구직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전의 직업에 있어서는 숙련공들이 대우를 받고 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직, 기술 관료직, 연구직이 아마 비중이 많이 둔다는 거죠. 이게 즉 전통사회에서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겪다 보니까 즉 어떻게 과학적, 기술적 혁명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 기술자에서 전문직, 기술 관료, 연구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럼 산업사회, 세 번째 산업사회는 뭐냐? 자본과 노동이 핵심이었던 산업사회가 탈공업화 사회로 변화된다. 그래서 지적 소유가 핵심적인 자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적 소유, 이거는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등록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전문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내가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지적 소유가 핵심인 사회로 가게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핵심인 사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공업화 사회에서 다양한 관광활동, 관광상품 증가가 된다.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 관광. 엘빈 토플러, 그죠? 제3의 물결. 이 아저씨 되게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농업혁명 제1물결, 제2물결, 제3의 물결 해가지고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이 증가되면서 사회 전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당연한 거죠. 이 정보 우리가 이전에는 발품 팔고 다녔으면 지금은 앉아서 클릭만 하더라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증가되고 국외 여행 브랜드 상품 홍수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관광 편의를 도모하게 되고 관광지 집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쪽에 지금 어느 정도 모여 있다. 이쪽에는 어느 정도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켜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 관광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세기 트렌드 부의 미래는 뭐냐면 프로슈머나 이거는 프로와 컨슈머 이런 거에 두 가지 혼합어죠. 복합어죠. 그리고 여행 프로슈머들이 증가하게 된다. 여행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것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행 콘텐츠 개발, 여행 정보.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보면 여행 콘텐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플러스 관광 상품,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관광 상품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제4차 산업혁명을 주재하면서 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런 혁명들,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4차 디지털 1차, 2차, 3차, 6차 산업, 그 다음 4차 산업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등으로서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사물 상호 연결이 되고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문화 관광 산업의 변화는 수요 측면에서의 경험으로 문화관광 변화로 모바일, 그죠? 여행 서비스, 스마트 관광, 호텔 로봇 서비스, 관광객 빅데이터, VR, 여행 경험 이런 4차 산업 서비스 시대가 도래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버 물리 시스템, 초결연성 지능화 등 플러스돼서 볼 수가 있다. VR 여행도 가능한 시대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4차 산업이 여러분들을 더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했고 우리 이 4차 산업까지 했습니다. 4차 산업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 특성과 관광에 대해서 했고 다음 시간에 사회제도와 관광에 대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